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3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부위 하나 인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습니다만 삶의 질을 좌우하는 턱관절, 오늘은 턱관절, 뭐 턱 빠졌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턱관절 때문에 연간 54만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턱관절 장애 정상과 이런 관리, 우리가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뼈, 인대, 근육 등으로 구성된 턱관절, 이 악물기, 스트레스도 충격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환자들 대부분 60% 이상은 정상을 1년 이상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리 나고 이제 통증이 없어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턱이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있음에도 그냥 참고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전문의들의 얘기입니다. 자,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사용되는 턱관절은 식사나 대화, 표정 짓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턱에서 소리나는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수민 교수, 부산대 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는 턱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과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턱관절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목, 어깨, 통증에 두통까지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가? 그 내용을 보면 턱관절은 귀 앞에 있는 관절로 뼈, 인대, 근육, 디스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턱관절에는 지속적으로 약한 자극 또는 일시적인 강한 충격에 가해져 신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넘었을 때 발생하는 복합적인 질환을 턱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를 악문다, 그리고 이갈이 같은 나쁜 습관, 그리고 고개를 숙인 자세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근육의 긴장, 또는 과도한 하품이나 외상처럼 턱관절에 가해지는 이런 충격들이 있다. 자, 이 턱관절 장애로는 뼈, 인대, 근육, 디스크가 각각 동시에 손상이 되어버리면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턱, 얼굴, 목, 어깨 등 통증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통, 교합장애, 얼굴 비대칭, 더 나아가 표정을 짓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통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턱관절 장애는 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렇게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턱관절 조직은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재생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를 돕기 위한 치료법은 크게 통증 제거가 원인 제거, 재생 치료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통증 제거 치료는 약물, 발동점 주사 등을 통해서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원인 제거 치료는 보톡스, 장치 치료, 행동 조절 치료 등 턱관절에 가해지는 과도한 하중을 줄이고 나쁜 습관을 교정하게 됩니다. 재생 치료는 약해진 조직, 물리 치료, 재생 주사, 장치 치료 등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자, 턱관절 장애로 치료를 받는 환자가 54만 2,735명에 달합니다. 2018년 39만 8,401명에 비교하면 36%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턱관절 장애 환자 60% 이상이 정상을 그냥 1년 이상 방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을 작게 벌리고
천천히 벌리는 이런 습관을 평소에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턱관절 장애를 이제 예방을 하려면 턱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불편함을 방치하지 않는 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원칙을 좀 기억해 두면 좋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턱이 뻐근하거나 아프면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춘다. 두 번째, 별다른 행동 없이 아프다면 자세를 점검해서 교정을 하고, 세 번째, 소리가 난다면 소리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 무리하게 크게 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불편함이나 소리의 빈도가 증가하면 즉시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딱딱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다고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무시하고 경과를 보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도 있고요. 원칙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정상이 진행될 경우는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입을 과도하게 크게 또는 갑작스럽게 벌리는 습관은 턱관절을 구성하는 인대, 근육, 디스크에다 무리를 준다. 특히 이렇게 무의식 중에 하품을 할 때, 이때도 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치과 치료를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노래할 때 등 입을 최대치보다는 약간 작은 범위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벌리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하품을 할 때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턱을 목 쪽으로 붙이면서 입을 과도하지 않게 벌리는 습관, 이렇게 조절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손으로 턱을 받치거나 입술을 살짝 깨무는 것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치과 치료 중에 장시간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한다면 중간에 턱을 다물고 쉬게 좀 해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건강한 턱 관절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방치하지 말고 올바른 관리를 실천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럴 경우는 빠르게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고 턱관절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고 이렇게 옥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턱에서 나는 딱딱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이건 빠르게 전문의의 상담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자, 턱관절 이로 인해서 연간 54만 명이 치료를 받는다. 야, 깜짝 놀라겠네요. 여러분들도 턱관절에도 하품할 때, 무의식 중에 이럴 때도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